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김동연 새로운 물결 대선 후보가 통합정부 구성에 합의하며 정치 교체를 공동 선언했습니다. 서울 신촌에서 홍준표, 원희룡, 유승민 등 지난 당 경선 경쟁자 3명과 함께 합동 유세를 펼친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정권 교체가 정치 개혁이라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임명진 목사 등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지지를 선언했던 인사 4명이 지지 철회 의사를 밝혔습니다. 안 후보는 윤석열 후보와의 회동 가능성에 대해 주요 현안이 있다면 어떤 정치인이든 만날 용의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이 장기화하자 제2의 도시인 하리코프의 민간 지역까지 무차별 폭격을 가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초고온 폭발을 일으켜 사람의 내부 기관에 손상을 입히는 진공폭탄을 사용했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푸틴 대통령의 지시로 러시아가 3대 핵전력으로 불리는 ICBM, SLBM 장거리 폭격기 운용부대의 준비태세를 강화했습니다. 핵 위협에 대한 긴장감이 고조되는 가운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핵전쟁 가능성은 일축했습니다. 어제 경남 합천군에서 시작해 경북 고령군까지 번진 산불이 축구장 950개 면적을 태우고 겨우 잡혔습니다. 집을 두고 긴급 대피한 주민들은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오늘부터 전국의 식당과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방역 패스 시행이 중단됐습니다. 오미크론 변이 특성을 고려해 방역 조치들이 계속 완화되는 가운데 새학기 정상 등교도 내일부터 시작됩니다. 벌써 3월, 이제 대선이 8일 남았죠. 그럼에도 각종 여론조사에서 여전히 초접전을 벌이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그런데 오늘 이 후보가 일을 냈습니다. 김동연 새로운 물결 후보와 전격 회동을 하고 여기서 통합정부를 구성하기로 합의한 겁니다. 후보 단일화를 위한 김동연 후보의 사퇴 여부는 양측이 추가로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첫 소식부터 속보가 됐네요. 먼저 이현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재명 민주당 후보와 김동연 새로운 물결 후보가 서울 마포구의 한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이 후보의 제안으로 만난 두 사람은 정치 교체와 권력구조 개편을 이번 대선의 최우선 과제로 추진해 국민 통합정부를 구성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오늘 후보님과 얘기하면서 정치 교체 또 통합정부에 대해서 의견을 같이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동연 후보께서 꿈꾸는 기득권을 깨고 기회의 나라로 만든다라는 그런 점에 대해서 저도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다만 김 후보 측은 후보 단일화를 위해 사퇴하는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앞서 이 후보는 3.1절 행사를 겸한 명동 유세에 나섰습니다. 우크라이나의 평화와 안녕을 위해 잠시 기도하고 묵념하자는 이 후보의 제안에 유세 현장에 모인 지지자들은 묵념에 동참했습니다. 이 후보는 애국지사들이 국가를 위해 헌신하고 기여한 것이 억울하지 않다 생각되도록 보훈 정책을 확실하게 챙기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독립운동했더니 3대가 망하고 친일행위했더니 3대가 부자더라. 이런 소리 앞으로 절대 못 나오게 해야 되겠죠. 또 민주당이 양당 독점 체제에 의존하며 많이 부족했지만 의원총회에서 정치 개혁안을 당론으로 결정하며 반성했다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경제도 모르고 준비도 안 된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지기 어렵다며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를 저격하기도 했습니다. MBN 뉴스 이현재입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경선 경쟁자였던 홍준표, 유승민, 원희룡 정책본부장 모두와 함께 유세를 펼쳤습니다. 특히 과거 조국 수호에 앞장섰던 깨어있는 시민연대당, 일명 깨시민이 그동안 조국에게 속았다며 윤석열 지지 선언을 했는데 그것도 조국 수호 집회를 열었던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앞에서요. 이곳에 윤 후보가 깜짝 등장해 주목을 받기도 했습니다. 박자은 기자입니다. 백범 김구 선생의 증손녀 김영씨, 매헌 윤봉길 선생의 장손녀 윤주경 의원과 만세 삼창을 외치고 대한민국 만세! 만세! 윤석열로 정권 교체 만세! 만세! 복싱 글러브를 끼고 어퍼컷 세리머니도 잊지 않습니다. 왜 5년간 주구장창한 세월 동안 권력 남용해서 날치기 통과하고 내로남불로 다수당 횡포를 일삼다가
선거 열흘 앞두고 국민에게 이게 무슨 사기를 치는 겁니까? 경선 경쟁자였던 홍준표 의원과 유승민 전 의원, 원희룡 정책본부장의 지원 사격으로 유세 현장은 한껏 고조됐습니다. 저는 이재명 후보 사드 반대하는 거 보고 정말 대통령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거를 이재명 후보는 왜 반대합니까? 국가안보관이 확실한 사람만이 대통령이 되어야 됩니다. 5천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이 경각에 달렸는데 미적거리고 평화 타령만 하고 그야말로 원팀 유세가 이루어진 가운데 윤석열 후보는 서울 중도층 청년 표심 잡기와 국민 통합이라는 유세 메시지를 공고히 했습니다. 이어 윤 후보는 보수단체와 진보단체가 한데 모여 본인을 지지 선언한 자리에 깜짝 등장하기도 했습니다. MBN 뉴스 박자은입니다. 임명진 목사 등 4명이 야권 단일화 결렬에 대한 책임을 물어 안철수 후보의 지지를 철회했습니다. 이런 영향 탓일까요?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가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의 만남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어떤 정치인이든 만날 용의가 있다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국민 입장에선 이게 벌써 몇 번째 반복되는 얘기죠. 원주인 기자입니다. 3.1절 기념행사에 참석한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는 우리에게 우크라이나와 같은 상황이 벌어진다면 가장 먼저 총을 들고 나가 싸우겠다며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강조했습니다. 야권 단일화 관련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와 만날 의향이 있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여지를 남겼습니다. 중요한 어떤 어젠다에 대해서 논의를 하자고 한다면 어떤 정치인이든지 만날 용의가 있습니다. 사전투표가 시작되는 오는 4일 이전談判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은 것으로 해석되는데 국민의당은 중요 어젠다가 있을 경우를 가정한 원론적인 이야기라며 의미 축소에 나섰습니다. 경기 파주시와 고양시를 잇따라 찾은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반미, 반중, 반일 감정과 혐오를 정치에 이용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심 후보는 이재명 후보의 통합정부론과 윤석열 후보의 정권교체론을 동시에 비판하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사표는 없습니다, 여러분. 두 후보 중에 어느 한쪽 찍은 표도 결국 사표됩니다. 심상정에게 주는 그 한 표만이 우리 시민을 위한, 정치를 위한 그런 살아 움직이는 그런 에너지가 될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임명진 목사 등 4인은 야권 단일화 결렬에 대한 책임을 물어 안철수 후보 지지를 철회했습니다. MBN 뉴스 원중입니다. 오늘 있었던 정치권 뒷이야기 들어보는 정치 톡톡 시간입니다. 정치부 안보람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아까 저희가 첫 소식으로 전해드리지 않았습니까? 이재명 후보와 김동연 후보의 단일화 선언. 이거 사실상 진짜 단일화라고 봐도 되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두 사람은 오늘 오후 전격 회동을 하고 정치 교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선언문도 발표했는데요. 내용에는 1년 내 개헌, 양당 기득권 정치를 타파할 정치개혁 입법, 주택과 교육 정책을 다룰 독립적인 의사결정체 설치 등이 담겼습니다. 다만 오늘 그 김 후보 사퇴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았는데요. 조만간 김 후보가 후보직을 내려놓고 이 후보 선거운동을 지원하지 않겠느냐 이런 관측이 나옵니다. 그런데 지금 정치 교체라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우리가 뭐 정권 교체 이런 얘기는 익히 들어 알고 있는데 정치 교체가 무슨 말인지 정확히 와닿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김동연 후보가 거기에 또 동의를 한 건지도 궁금하고요. 네, 이재명 후보가 지난 24일 다당제 보장과 4년 중임제 개헌 등 권력구조 개편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김동연 후보는 이 관련 내용들이 이재명 후보와 물밑 작업을 직접 계속했었고 자신이 제안한 걸 이 후보가 받아들인 거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미 투표 용지 인쇄가 시작이
쉽지 않습니까? 왜 이제 갑자기 이렇게 나오는 거죠? 네, 김동연 후보 어제 저녁 라디오에서 제가 바보가 아닌 이상 6개월 전에 나와서 당선되기 어렵다는 걸 몰랐겠느냐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정치 교체의 미랄이 되려고 나왔다는 건데요. 투표용지 인쇄는 시작됐지만 이런 가치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이든 민주당이든 정말 고민하고 풀어나갔으면 좋겠다. 그리고 지금이 그 기회다 이렇게 판단한 걸로 보입니다. 야권에서 단일화가 사실 계속 논의가 돼 왔는데 결국 여권에서 먼저 힘을 합친 모양새가 돼버렸습니다. 그리고 김종인 전 국민의힘 총괄선대위원장도 윤 후보가 아니라 이재명 후보 측에 좀 힘을 실어주는 그런 발언도 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김종인 전 국민의힘 총괄선대위원장 미묘한 입장 변화가 엿보이는 발언을 했습니다. 어제 인터넷 방송에 출연을 했는데요. 이재명 민주당 후보와 80분 회동에서 나눈 대화를 소개하면서 이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정치를 바꾸고 싶다고 하길래 자신이 통합정부를 제안했고 받아들였다 이렇게 털어놨습니다. 반면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에 대해 머리는 빌리면 된다는 말은 거북스럽다. 국민을 제대로 끌고 갈 능력이 없으면 대통령을 할 생각을 말아야 한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그렇게까지요. 이재명 후보가 요즘 부쩍 통합 정부를 강조하지 않았습니까? 이거랑도 그러면 연결이 된 얘기인가요? 네, 일단 이 후보가 지난달 14일 대선 출정식에서 통합 정부 얘기를 했었는데요. 그 네. 장면 먼저 보시겠습니다. 가칭 국민통합추진위원회를 시민사회와 정치권에 제안드립니다. 국민통합정부를 위해 필요하다면 이재명 정부라는 표현도 쓰지 않겠습니다. 네, 시간 순서상으로 보면은 김 위원장이 얘기를 그대로 아는 모습인데요. 김 위원장은 여당 대선 후보가 통합정부를 수용할 수 있다고 하는 건 의외라고 생각한다. 이러면서 이 후보를 치켜 세웠습니다. 민주당 역시 통합정부 또 정치개혁을 제안한 이후 윤석열 빼고 다 모여라. 이른바 윤석열 포이론이 성과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야권 쪽에서는 자기들이 군불은 다 떼놨는데 갑자기 저쪽에서 툭 튀어나온 꼴이 됐습니다. 이런 흐름 정말 신경 쓰일 수밖에 없겠어요. 네, 그야말로 살얼음 판세다 이런 얘기 네, 많이 하는데요. 네. 이런 판세 속에 국민의힘은 즉각 견제하는 듯한 모습 보였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김종인 변수 차단에 나선 걸로 보입니다. 김종인 박사께서 양식이 있는 분이니까 얼마 전까지 우리 쪽에서 선대위원장을 맡으셨던 분이니까 그렇게 가볍게 움직이지는 않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섣불리 이재명 후보 측으로 가실 분이 아니다. 미리 이제 좀 차단을 좀 하는 겁니다. 단일화 결렬 이후 이루어진 여론조사 혹시 나온 게 있습니까? 네, 오늘 일단 발표된 여론조사 3개였습니다. 단일화 결렬이 선언된 일요일을 포함해 그 이전에 이뤄진 조사 보면 모두 오차범위 내에서 윤석열 후보가 우세를 보였고 격차는 지난주보다 좁혀졌습니다. 다만 단일화가 선언된 27일부터 그 이후 진행된 여론조사에선 이재명 후보 34.1%, 윤 후보는 44.1%로 10%포인트 벌어진 결과가 나왔는데요. 네. 단일화가 결렬되면서 보수가 집결한 게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오곤 있는데 네. 이게 추세인지 아니면 잠깐 그렇게 나온 건지는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너무 박빙이다 보니까 지금은 이제 누가 실수 덜 하나 내기라는 얘기까지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선대위 그래서 입단속, SNS 단속 바쁜데요. 오늘 윤석열 후보가 SNS에 사진 한 장을 올렸다가 삭제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네. 우리는 우크라이나와 함께 한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국민을 지지한다. 이런 응원 메시지를 올린 건데 익살스러운 표정에 사람 얼굴이 그려진 귤 사진이 첨부됐습니다. 민주당 즉각 개사과 당시에도 깊은 반성은 없었나 보다. 이젠 국가적 망신까지 사고 있다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 사실 이재명 후보 얼마 전 우크라이나 침공을 두고 무능한 대통령 탓인 것처럼 얘기를 했다가 논란이 있었죠. 네. 그 부분 좀 다 같이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뭐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얼른 지금 이 귤 사진을 받은 겁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정치부 안보람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우크라이나 사태가 심상치 않습니다. 그동안 나치 독일이라는 역사적 부담에 억눌려 독일이 수십 년간 고수했던 분쟁적으로 무기를 보내지 않는다는 정책을 바꿨으니까요. 러시아가 잠자던 독일을 깨운 셈입니다. 러시아도 두 나라 간 첫 정전 협상이 빈손으로 끝나서인지 우크라이나 제2의 도시인 하리코프의 민간 지역에 무차별 폭격을 가했고
민간 지역이니만큼 사상자가 수백 명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참, 이 러시아가 제네바 협약에서 금지된 강력한 진공폭탄을 동원했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방사능이 없는 핵폭탄이라 불리는 무섭고도 강력한 무기입니다. 먼저 김순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우크라이나 북동부 제2도시인 하리코프. 140만 명의 민간인이 살고 있는 지역에 수십 발의 폭격이 쏟아집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 닷새 만인 지난달 28일 로켓 공격을 가했습니다. 산부인과 병동의 갓난아기와 산모들은 공습을 피해 지하 방공호로 옮겨졌습니다. 공습을 피하지 못해 숨진 이들이 곳곳에서 발견됐고 심각한 부상에 도망조차 못 간 시민들도 있었습니다. 거리 곳곳에는 불발탄이 박혀 있습니다. Мы находимся здесь в подвале, очень сильно переживаем, очень сильно страшно. С нами находятся маленькие дети, с нами находятся пожилые люди. Ну, собственно говоря, очень страшно. 안톤 헤라셴코 우크라이나 내무부 장관 보좌관도 SNS에 수십 명이 죽고 수백 명이 다쳤다며 이 끔찍한 장면을 전 세계가 봐야 한다고 강한 분노를 드러냈습니다. 하지만 러시아는 아랑곳하지 않고 이틀째 하리코프 공격에서 시청 건물을 미사일로 타격하는 잔혹함을 보였습니다. 러시아가 진공폭탄을 썼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산소를 빨아들여 강력한 초고온 폭발을 일으켜 사람의 내장에 손상을 주는 진공폭탄은 제네바 협약 이후 국제법상 금지된 무기입니다. 이런 가운데 우크라이나 수도인 키예프로 향하는 대규모 러시아 지상군의 모습도 위성 사진에 포착됐습니다. 무려 64km에 이르는 긴 행렬로 탱크와 장갑차, 자주포 등 군용 차량이 포함돼 양국의 교전은 더욱 격렬해질 전망입니다. MBN 뉴스 김순철입니다. 러시아의 무차별 공격은 군인과 민간인, 어른과 어린이를 가리지 않았습니다. 하긴 진공폭탄을 썼다는 건 그 주변에 누가 있든, 그러니까 민간인이 있든 없든 신경 쓰지 않는다는 말이 되죠. 폭격에 다친 6살 소녀는 급히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을 거뒀고, 이를 피해 우크라이나를 탈출하는 피난민은 벌써 50만 명 이상, 동원용으로 남은 남편과 아버지, 남자 형제들과 생이별을 하고 있습니다. 이기종 기자입니다. 러시아군의 공격이 집중된 우크라이나 남부 마리우폴의 한 병원. 구급차에 실려온 6살 소녀가 급히 응급실로 옮겨집니다. 의료진이 필사적인 심폐소생술을 했지만 소녀는 결국 숨을 거둡니다. Покажите этому путинскому хуйлу вот эти глаза вот этого ребенка и плачущих врачей. 북동부 체르니히우에서는 쇼핑센터에 미사일이 떨어져 검은 연기가 뿜어져 나옵니다. 국제 엠네스티 등 인권단체들은 유치원과 병원에도 러시아군의 공격이 자행돼 사망자가 속출했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여러 개의 소형 폭탄이 들어있는 집속탄을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는 전쟁 범죄라고 지적했습니다. Our office has recorded 406 civilian casualties, including 102 killed, including 7 children, and 304 injured. 실제 피해는 훨씬 더 클 걸로 보입니다. 간신히 폴란드 국경을 넘은 우크라이나 피난민들은 안도감보다 두고 온 가족들에 대한 걱정이 앞섭니다. 총동원령으로 18세에서 60세 남성은 우크라이나를 떠날 수 없습니다. Там лишилась моя семья, мои батьки, мои брати. 피난민으로 발 디딜 틈 없는 기차역에서도 남편과 생이별이 이어집니다. 유엔은 50만 명 이상의 우크라이나인이 폴란드와 헝가리 등으로 탈출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MBN 뉴스 이기종입니다. 핵무기 사용 가능성을 시사한 러시아, 이젠 실제로 핵전력 강화 준비 태세에 들어갔습니다. 이러면 자칫 3차 대전도 발발할 수 있는 거죠.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핵전쟁 가능성을 단호하게 일축하면서도 그럴 경우엔 러시아가 혹독한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임성재 기자입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핵무기 카드를 꺼낸 지 하루 만에 러시아군이 핵전력 강화 준비 태세에 돌입했습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세르게이 쇼이구 국방장관이 군 통수권자인 푸틴 대통령에게 전략 미사일군과 북해 태평양 함대, 장거리 비행단의 강화 준비 태세 돌입을 보고했다고 밝혔습니다. 3대 핵전력으로 불리는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 장거리 전략폭격기를 운용하는 부대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핵전쟁 우려를 단호하게 부인했습니다. Mr. President, should Americans be worried about nuclear war? No. 푸틴 대통령의 의도와 실제 움직임을 분석하는 데 촉각을 곤두세우면서도 긴장 수위를 조절하려는 의도로 분석됩니다. We are assessing President Putin's directive, and at this time we see no reason to change our own alert levels. 바이든 대통령은 핵전쟁 가능성을 일축하면서도 트위터에 올린 글에선 러시아가 긴장 완화 조처를 하지 않으면 혹독한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 정부는 러시아 중앙은행과 푸틴 대통령의 비자금 창구로 언급되는 국부 펀드에 미국 내 자산을 기습 동결하는 등 제재 수위를 더 높이고 있습니다. MBN 뉴스 임성재입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해 결의안을 채택하려고 했지만 여기엔 러시아가 상임 이사국으로 올라가 있죠.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채택이 무산되자 긴급 특별총회가 소집됐는데 이 침공은 미친 짓이다. 돈바스 지역 내에 있는 친러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자위권 행사일 뿐이다. 여기서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격하게 충돌했습니다. 김동환 기자입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문제를 논의하려고 팔레스타인 사태 이후 25년 만에 소집된 유엔 긴급 특별총회. 세르게이 키슬리짜 주 유엔 우크라이나 대사는 책상을 두들기며 러시아의 침공을 규탄했습니다. As all of us were on our way to the General Assembly today, the Russian army shelled with Grad multiple rocket launcher systems the residential areas of the city of Kharkiv. 특히 핵전력 비상태세까지 내린 푸틴 대통령을 맹비난했습니다. As the level of the threat to the global security has been equated to that of the Second World War, or even higher, following Putin's order to put and alert Russian nuclear forces. What a madness! He wants to kill himself. He doesn't need to use nuclear arsenal. He has to do what the guy in Berlin did in a bunker. 이어 연단에 오른 네벤자 주 유엔 러시아 대사는 돈바스 주민들을 위한 자위권을 행사한 것뿐이라고 맞섰습니다. Хотел бы подчеркнуть, что корень сегодняшнего кризиса вокруг Украины в действиях самой Украины. Цель этой спецоперации – защита людей, которые на протяжении 8 лет подвергаются издевательствам и геноциду со стороны киевского режима. 다수의 국가가 러시아를 비판하며 전쟁 중단을 촉구한 가운데 구테레스 유엔 사무총장은 다시 한번 평화적 해결을 촉구했습니다. People in Ukraine want and need peace. And I believe people in the Russian Federation do too. We need peace now.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는 벨라루스 고멜에서 5시간 동안 정전회담을 했지만 구체적인 결과를 내놓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양측은 합의를 기대할 수 있는 일부 지점을 찾았다며 며칠 내 2차 회담을 열기로 했습니다. MBN 뉴스 김동환입니다. 우크라이나 상황 정말 하루가 다르게 변하고 있죠. 러시아의 대규모 병력이 들이닥치고 독일이 무기를 보내면 또 어떻게 될까 걱정도 큽니다. 국제부 이동훈 기자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앞에 잠깐 나왔던 그 진공폭탄, 이게 얼마나 잔인하길래 국제사회에서 금한 겁니까? 그리고 또 얼마나 또 반경이 넓길래 이렇게 사망자도 많이 생기고요. 네, 그렇습니다. 전쟁 범죄라고까지 하는데 왜 이러냐면 진공폭탄이 이른바 열압력탄이라고도 합니다. 네. 지난 2007년에 러시아군이 개발하면서 네. 반경 2km를 초토화시킨다고 자랑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거를 시가전에서 사용하면 당연히 일반인이 다치는 거 아닙니까? 그 1~2km, 한 4km까지 되겠죠, 지령이면. 그렇죠. 그 사람들이 모조리 이제 초고온으로 되면서 공기를 쭉 빨아들이면서 네. 숨을 쉴 수 없으면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또 이제 비윤리적인 그런 전쟁 범죄가 저질러지는 겁니다. 그래서 대량 살상 무기로서
방사능 없는 핵폭탄으로까지 불립니다. 정말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그럼에도 이 우크라이나 대통령 젤렌스키는 아직도 결사항전을 외치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변함없는 꿋꿋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영국 매체 보도로는 젤렌스키 대통령을 암살하기 위해서 러시아에서 특별히 특수부대 출신 용병 400여 명을 키예프 시내로 투입했다고 합니다. 대통령을 제거하면 거액의 보너스를 주겠다고 하고 예. 또 미국에서는 젤렌스키 대통령이 타겟 1순위이기 때문에 자신들의 나라로 대피해라 미국으로 했지만 젤렌스키 대통령은 아직도 키예프를 지키고 있고요. 또 이제 오히려 오늘 같은 경우는 EU 가입 신청서를 작성하는 모습을 또 내보내기도 했습니다. 예, 하긴 미국으로 오라니까 나에게는 탈 것이 아니라 무기를 보내달라는 얘기도 했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포로로 잡은 러시아군을 공개하는데 왜 그런 겁니까? 예, 우크라이나는 이제 일단 자신들이 전쟁에서 어느 정도 승산을 보이고 있다는 걸 보여주기도 하고 또 하나 또 노림수는 뭐냐면 우크라이나가 SNS 채널 당신의 가족을 찾아보세요에서 생포한 러시아군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예. 이 사람들 영상을 공개하는데 러시아 내에서 또 이제 보는 가족들은 얼마나 가슴이 그렇죠. 아프겠습니까? 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러시아 내에서 반전 여론을 또 조성하는 그런 속내가 있고요. 네. 공개된 영상에서 포로들은 군사훈련 하는 줄 알았다고 주장하고 있고 약간 좀 불쌍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다른 영상을 한번 보실까요? 네. 저거 뭡니까? 이제 그 멀리서 보이는 한 부대가 네. 러시아 부대입니다. 러시아 부대가 지나가니까 우크라이나의 한 도시의 주민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디 가냐? 그러니까 모스크바로 돌아가고 있다. 그러냐 이제 퇴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네. 철수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크라이나에게 영광을이라고 말해봐라. 그러니까 러시아에게 영광을 이러면서 서로 이제 말장난 같은 좀 농담식으로 대화를 나누면서 네. 이런 모습도 보여줬고요. 그다음에 또 이제 어떤 영상에서는 또 이제 농기계로 탱크를 끌고 가는 영상도 있고 네. 또 이제 우크라이나 주민들이 탱크를 못 가게 막아선 영상까지 다양하게 SNS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구글이나 맥도날드 같은 글로벌 기업도 이 전쟁 반대에 동참을 했던데요. 그렇죠. 이제 뭐 맥도날드 같은 경우는 우크라이나 난민들에게 이제 식사를 제공하기도 했는데 네. 이번에는 디즈니가 합류했습니다. 디즈니는 이제 그 슈퍼히어로 영화로 유명한 곳인데 네. 전쟁을 일으킨 러시아에서 영화를 상영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전 세계 최초로 개봉한 더 배트맨을 모스크바에서는 볼 수는 없죠. 디즈니가 자기네 손해를 감수하고라도 나는 반전에 뛰어들겠다 이 결심을 그런 한 거네요. 셈이기도 하고 또 이제 뭐 미국 기업이기도 하죠. 그렇죠. 예. 네. 전쟁이 정말 예전 같지 않습니다. 이 참혹한 모습이 SNS 같은 걸로 계속해서 직접적으로 전달이 돼서 그런지 해외에서 반전 시위도 굉장히 강해요.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러시안 대사관 앞에서 모여서 뭐 이제 많이들 반전 시위를 하고 지금 있고요. 하고 있죠. 예. 네, 하는 모습이 있고 또 이제 미국 같은 경우도 대도시 같은 경우는 연일 평화 행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보스턴, 뭐 시카고, 워싱턴 D.C. 여러 도시에서요. 그리고 이제 대만, 멕시코, 브라질에도 평화를 외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스포츠계에서도 러시아가 외톨이가 되는 듯한 느낌이 있더라고요. 올해 가장 큰 스포츠 이벤트가 월드컵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여기서 빠진다면서요. 예, 카타르 월드컵인데요. 이제 11월 열리는 월드컵이죠. 근데 이제 국제축구연맹 피파가 러시아의 국제 대회 출전을 금지했습니다. 당장 이번 달에 이제 폴란드와 월드컵 예선전이 잡혀 있었는데 나오지 못하고요. 네. 또 이제 IOC 같은 경우는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수여했던 올림픽 훈장을 철회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세계 태권도 연맹도 푸틴 대통령에게 명예 단증을 준 적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것을 철회했습니다. 세계 태권도 연맹은 우리나라가 주축 아닙니까? 맞습니다. 세계에서 태권도를 대표하는 그 국제 단체고요. 올림픽에 출전하려면 연맹 소속이어야 합니다. 북한에는 또 이제 별도로 국제 태권도 연맹이 있고요. 축구 경기장에서도 애틋한 장면이 나왔던데요. 우크라이나 선수가 나니까 뭐 힘을 북돋아줬다고요. 예, 지금 몇몇 스포츠 경기장에서 이런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번에 이제 프리메이라 리가 포르투갈 리스본 경기장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경기 후반에 이제 벤피카 우크라이나 출신 야렘추크가 교체 투입되자 관중들이 모두 일어나서 이제 기립박수를 보냈습니다. 우크라이나 국기를 보여주기도 했고요. 또 전쟁 반대라는 소리를 하니까 야렘추크 선수가 눈시울을 붉히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 팀이 이겼습니까? 네, 이날은 3대 0으로 승리했습니다. 네. 이번 전쟁 정말 우리 경제도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러시아 현지에 가면은 우리나라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진출했잖아요. 네, 많은 분들이 또 걱정이 좀 있으실 것 같은데요.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현대자동차 공장이 있습니다. 그 공장 운영이 오늘부터 닷새간 중단된다고 현지 인테르팍스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현대자동차
해명을 들어보면 네. 물류난으로 인한 부품 부족으로 일시적으로 생산을 멈춘 거고요. 혹은 이제 반도체 이슈 때문이지 원래부터 있었던 반도체 이슈 때문이고 최근에 우크라이나 사태와는 관련 없다고 거리를 뒀습니다. 어쨌든 큰 피해가 없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뉴스주적 이동훈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어제 경남 합천에서 발생한 산불이 경북 고령까지 번지면서 이틀째 진화 작업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큰 불은 거의 잡혔지만 축구장 950개 면적이 잿더미가 됐습니다. 이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산 전체가 희뿌연 연기로 뒤덮였습니다. 연기 사이로 보이는 시뻘건 불길은 긴 띠를 이루며 마을을 집어삼킬 듯 내려옵니다. 어제 오후 경남 합천군 율곡면 야산에서 시작한 산불은 남풍을 타고 경북 고령군 쌍림면까지 올라갔습니다. 급속히 번진 산불로 인근 마을 주민 500여 명이 긴급 대피해야 했습니다. 동네가 안 보여. 연기가 꽉 차가지고. 그래가지고 전 동네 주민들 해관에 저 다 모여가 있고 집에도 못 들어가고 정말로 무서웠어. 막. 밤샘 진화 작업에 이어 날이 밝으면서 헬기 20여 대가 동원됐지만 안개와 연무로 인해 작업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바람이 일고 있고 광범위한 지역에 연기하고 또 아침에 생성된 연무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공중에서의 헬기 진화에 또 장애 요인들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확인된 인명피해나 재산 피해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축구장 950개 면적의 산림이 불에 탔습니다. 산림청은 산불 전문 조사반을 꾸려 화재 원인 파악에 나섰습니다. MBN 뉴스 이조입니다. 이번 대형 산불이 민가로 번지지 않은 건 순전히 밤샘 사투를 벌인 진화대원들 덕입니다. 설마 저 불이 우리 동네까지 오겠어 했던 주민들은 매서운 불길에 놀라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워야 했습니다. 정주영 기자입니다. 취재진이 경북 고령군 산불 현장에서 근접 촬영한 영상입니다. 시뻘건 불길이 바짝 마른 낙엽을 타고 무섭게 번져나갑니다. 진화대원들은 뜨거운 열기를 온몸으로 이겨내며 물을 뿌리고 또 주변 낙엽을 쉴 새 없이 긁어냅니다. 산불이 민가로 번지지 않도록 밤새도록 방화선을 구축한 겁니다. 민가 피해 우려 지역의 주민 500여 명은 마을 회관 등으로 급히 피신했습니다. 설마 우리 동네 불이 오겠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확산 속도가 얼마나 빠른지 순식간에 동네까지 와가지고 소방관님들만 믿는 수밖에 없지요. 방법이 없습니다, 지금. 이들의 헌신 덕에 다행히 민가로 불이 올마붙지는 않았지만 주민들은 불안감에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피신을 해야 되니까 참 마음이 너무 안 좋은. 너무 이래 날씨도 가문데 이래 나오니까 힘들어요. 대부분 다시 집에 돌아간 주민들은 작은 부주의로 큰 산불이 났다며 몸을 사리지 않는 사투로 민가 피해를 막은 진화대원들에게 고마움을 전했습니다. MBN 뉴스 정주영입니다. 호남 표심 공략에 공을 들이는 국민의힘이 최근 광주 복합 쇼핑몰 유치 공약을 내세우며 민주당과 논쟁을 벌이고 있죠. 그렇다면 실제로 광주의 민심은 어떨까요? 정태훈 기자가 직접 시민들의 목소리를 들어봤습니다. 광주광역시 화정동 한 부지입니다. 2만 6천여 제곱미터 규모로 2015년 신세계가 복합 쇼핑몰을 추진하려다 무산된 곳입니다. 상인회와 시민단체가 반발했던 건데 최근 호남 공략에 나선 국민의힘이 복합 쇼핑몰 유치를 정치 쟁점화하며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 유치 누가 반대합니까? 민주당이 반대해 왔죠. 도대체 왜 이러는 겁니까? 시민이 원하는데 정치인이 무슨 자격으로? 광주 시민들은 여가 시설까지 갖춘 쇼핑몰이 들어서기를 기대하는 분위기입니다. 놀만한 곳이 딱히 없어가지고 생기면은 친구들이나 남자친구랑 오기 좋을 것 같아요. 젊은 애들도 부산이나 타도시로 쇼핑을 많이 가더라고요. 주변에서도 많이 원하고 있어요. 실제로 한 지역 매체 여론조사에서도 유치에 찬성한다는 응답자 비율이 58%로 반대 비율 10%보다 훨씬 많았습니다. 다만 광주에만 없는 것도 아닌데 야당이 정치 공세를 펼치기 위해 복합 쇼핑몰 문제를 이용하는 것 아니냐는 경계 목소리도 높습니다.
그런 것 갖고 공약으로 내세운 자체가 문제라고 봐요. 이런 거 하나 하면 어찌겠냐고 딱 땡겨불고 말아보는 거지. 완전히 포퓰리즘이죠. 시장이 죽기 때문에 영세 상업자들은 오고 갈 데도 없이 직업을 잃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광주시는 이번 공약이 지역 갈등을 조장할 뿐이라고 지적하는 가운데 공약을 둘러싼 여야 간 공방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정태웅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임기 마지막 3.1절 기념식에 참석해 일본은 역사 앞에 겸허해야 한다며 미래를 향한 대화를 촉구했습니다. 또 국제사회의 신냉전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강대국에 휘둘리지 않으려면 힘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조창훈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3.1절 기념식에 참석해 코로나 위기 속에 국제 질서가 요동치면서 신냉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미중 패권 갈등과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를 의식한 듯 문 대통령은 스스로 강한 힘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3.1 독립운동의 정신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강대국 중심의 국제 질서에 휘둘리지 않고 우리의 역사를 우리가 주도해 나갈 수 있는 힘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새로 문을 연 임시정부 기념관에서 열린 이번 3.1절 기념식에서 문 대통령은 지난해에 이어 재차 일본을 향한 대화 의지를 나타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일본이 역사 앞에 겸허해야 한다고 지적하는 동시에 미래를 위한 대화도 촉구했습니다. 이웃나라 국민의 상처를 공감할 수 있을 때 일본은 신뢰받는 나라가 될 것입니다. 문 대통령은 BTS와 기생충, 오징어 게임 등을 열거하며 백범 김구 선생이 꿈꿨던 문화강국을 이뤘다며 자부심을 당부했습니다. MBN 뉴스 조창훈입니다. 게임사 넥슨을 창업한 김정주 NXC 이사가 지난달 말 미국에서 향년 54세로 별세했습니다. NXC는 자세히 설명드리지 못하면 양해 부탁드린다면서 고인이 우울증 치료를 받아왔으며 최근 증세가 악화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이끄는 국민혁명당이 오늘 오전 청계광장에서 선거 유세와 기도회를 진행했습니다. 인원 제한을 피하기 위해 선거 유세 형식을 빌렸지만 감염병이 확산하는 상황에서 수천 명이 한자리에 모이자 서울시 등 방역당국은 방역수칙 위반에 해당하는지 법조항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어느덧 2022년의 달력도 2번을 넘기고 3번째에 접어들었는데요. 3.1절인 오늘 종일 구름 많은 흐린 하늘 보인 가운데 밤까지는 빗방울이나 눈날림이 이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은 5도 안팎까지 오르며 평년 기온을 3도에서 많게는 7도가량 웃돌았는데요. 오늘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내일 아침 기온은 영하권으로 뚝 떨어지겠습니다. 한편 햇살이 기온을 크게 끌어올리면서 낮에는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더 높겠는데요. 하루 사이 기온차가 15도 안팎으로 크게 벌어지는 만큼 영하권 출퇴근길에 대비할 수 있는 따뜻한 겉옷 챙기시기 바랍니다. 강원 지역의 건조주의보는 확대돼 현재 영동 지역과 영남 지방에 화재 위험이 무척이나 큰 상황입니다. 작은 불씨도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중부지방 날 자체는 맑지만 남아있는 미세먼지에 더해서 밤부터는 국외 미세먼지가 유입되겠습니다. 수도권과 충청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가 짙게 나타나겠고요. 당분간은 추가적인 국외 미세먼지 유입으로 호흡기 관리가 필요해 보입니다. 남부지방과 제주는 오전까지 구름 많은 가운데 한낮 기온은 10도 안팎까지 오르면서 무척이나 포근하겠습니다. 내일 낮부터 모레 오전 사이 강원 영동과 영남 지방에 강한 바람이 불어서요. 시설물 사고가 우려됩니다. 강풍 예비특보가 내려진 만큼 주의하셔야겠습니다. 금요일 영남권을 제외한 전국에 비나 눈 소식을 제외하고는요. 대체로 맑은 날이 많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였습니다.